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한잡 합시다. 사나이 태어나서 요즘에는 근데 사나이라는 그 군가가 사나이보다는 사람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성분들도 지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직업 중 하나인 군인편. 네, 오늘은 직업 군인 관련해서 좀 어렵게 게스트 한 분 모셨는데 박수 한 번만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군 특전사에서 군 생활을 했고 직업 간부로서 그게 군 생활을 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부사관 장교들을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는 STC 부사관 장교학원의 김강산 대표입니다. 어디지 얘기해줘요. 아차산역에 있는. 예. 아차산역 2번 아차산에 출구. 전기를 받고 있죠. 전기를 받고 있고.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 군인의 종류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육군, 해군, 공군, 육군에 소속되어 있는 특전사, 해군에 소속되어 있는 UDT, 그러니까 특수부대들이 그렇게 또 있고, 그리고 이제 해병대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고 보면 되고, 군 간부라고 하면은 이제 부사관, 장교, 그리고 이제 준사관이 있는데, 그 부사관, 장교, 준사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시험과 이제 실기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해서 합격을 해야 이제 들어가는 거고, 직업 군인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차근차근 좀 알아볼까요? 육군이나 뭐 해군, 공군 그런 직업군인을 위해서 지원 자격에 대해서 좀 한번. 공무원, 결격 사유,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뭐 범죄자, 뭐 이런 공무원에 지원을 못하는 인원들은 자격 요건이 제한이 되고, 부사관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 이제 졸업 예정자 내지는 그 고등학교 졸업 이제 동등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지원이 가능하고. 난 사실 얼마 전에 처음 왔거든. 아는 형님 아들이 고3인데 부사관 학교를 들어갔어. 합격하니까 뭐 그냥 얄짤 없이 그냥 바로 불러서 땡겨가더라고. 부사관 같은 경우는 직업적인 안정성이 있고 사회 분위기상 이제 뭐 대학교를 졸업을 한다 한들 그게 뭐 이렇게 취업이 뭐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우리 때는 이렇게 무조건 대학을 가야 맞아.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 요즘에는 이제 뭐 고등학생 부모님들 미리미리 와서 상담도 받고. 그래. 진짜 그래서 그거 보고 와 어린 나이인데 진짜 똑똑하게 잘 생각했다라는 생각에서 요즘에 좀 일찍 시작한 거 되게 추천하는 것 같아. 어차피 1년 있다가 군대 갈 거잖아. 뼈 때리는 질문 한 번만 해볼게요. 형님 혹시 자제분이 있으시다면은 추천을 해줄 건가 안 해줄 건가? 뭐 딸아들이 있는데 한다고 하면 뭐 무조건 나는 오케이, 만사 오케이. 너는 19살로 돌아가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와 이거 진짜 심각한 고민인데. 사병으로 군생활 하는 것과 간부로서 군생활 하는 건 완전 달라. 달라니까. 간부로서 군생활 하는 건 직업이야, 직업. 우리도 이제 퇴근하고 하면 뭐 술 한 잔도 기울이고 뭐 자기 생활하고 하잖아. 똑같아. 그래 간다고 안 간다고. 저는 진짜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역이었지만 거기서 사고 치느니. 평균 준비 기간은 뭐 얼마나 되나요? 합격까지? 성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생각이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면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입대까지는. 물론 외부에서 혼자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건 차이는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이제부터 준비하는 거를 한번 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자고.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서 보통 어떤 걸 이렇게 준비를 하나요? 필기 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또 체력도 운동을 해야겠죠.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이제 면접으로 이어지고, 면접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원 진술을 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체 검사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이제 합격 발표가 나면 이제 입대를 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문신 7cm 이상 되면 또 안 되니까. 문신이 7cm 이상 되는 게 하나 아니면 두 개? 두 개든 뭐든 상관없이 어쨌든 문신은 안 되는데 어쨌든 7cm까지는 봐주는 거라고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내가 6cm짜리를 했는데 살이 쪄가지고 1cm가 좁아졌어. 그러면
그러면은 이런 것도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문신 한 10cm를 했는데 3cm만 지우고 가면은 이런 거. 그런 거 안 되잖아. 살을 빼던지 지우고 하는지. 간절함의 차이구나. 또 레이저로 다 지우고 이렇게 또 하는 친구도 있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또 평발도 또 이제 좀 위험하고 아 근데 궁금한 게 요즘에 평발도 현역은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비상은 그런 안 건 되네. 아직 신체 검사를 워낙 좀 깐깐하게 봐서 어차피 과정이 아까 막 필기, 실기 막 다 나왔으니까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가보자. 그러면 일단 필기 시험을 육군 기준으로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 언어 논리가 있고 언어 논리면 국어지 국어. 그리고 이제 자료 해석은 수학, 근현대사라고 하면 한국사의 이제 흥선대원군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그 범위고 그리고 이제 공간, 지각, 상황 판단이라 해서 공간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형을 이제 펴서 이제 전개도 형태로 이제 겨냥도 뭐 블록 쌓기 개수 세는 거 뭐 그런 게 나오고 지각 속도는 이제 빠르게 문제를 푸는 거 3분 안에 이제 빠르게 문제를 푸는 거고 그리고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상황 판단은 과제도 과제지만 군대 내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라든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상황을 너가 부산에 됐다 치고를 이제 상황을 부여를 해서 뭐를 고를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6과목이 육군에 대한 거였고 그거에 대한 거. 사실 특전사를 나왔잖아. 특전사는 어때? 그럼 거기에서 뭐가 달라져? 특전사도 육군이기 때문에 육군의 시험은 똑같이 줘요. 해병도 똑같고. 해병도 똑같고 공군은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한국사 범위가 근현대사에서 이제 정근대사 이제 구석기 시대, 뗀석기 시대까지 이제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영어가 추가되지. 아 영어 추가된 거 생각보다 좀 어려워진다 또. 해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공군에서 영어는 들어간 건 똑같은데 이제 한국사만 이제 근현대사를 본 거지. 아 이제 필기 과목은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이 사실 실기잖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나처럼 약간 몸치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되니까. 안 따라주면. 개인적으로 이제 군 생활을 이제 뭐 특전사 채용실에서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 느낀 게 뭐냐면 이 체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군 간부로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사시에는 일선에서 먼저 이제 적들을 먼저 격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은 어떻게든 싸움을 잘해야 하잖아. 그리고 이제 쫓아오면 도망도 가야 되고 체력이 안 되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최소한의 우리 군간부로서의 소양은 체력이라고 생각하거든. 맞아. 그래서 육군 규정, 특전사 규정부터 얘기를 하면 일단 육군 같은 경우에는 1.5kg, 8,900, 100이 위몸 일으키기를 봤어. 3개만? 3개만 아. 지금까지.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턱걸이하고 산악 나르기 20km 산악 나르기 100m 달리기를 했는데 규정 자체는 육군 같은 경우에는 뭐 파고벽이 72개가 만점 남중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윗몸 일으키기 80개 이상 뭐 이렇게 돼. 아니 시간 제한은? 시간 제한은 2분.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합격도 중요한데 내가 군 생활에 필요한 체력은 미리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합격만 맞춰놓고도 관리가 또 안 되면은 생활하는 자체가 무너지잖아. 그럼 운동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1.5kg를 단축시키는데 5초, 10초 단축시키는데 진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진짜 지금부터 그래야지만 내가 군 생활을 재밌게 한다니까. 맞아. 재밌게 한다는 말은 좀 좋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 재미가 붙잖아.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직업이든. 그런데 내가 정말 못하고 힘든 거 억지로 시작을 하게 되면 하다가 계속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렇지. 계속 그만두고 싶어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게 있지.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 없어지잖아. 맞아. 저 같은 경우에도 현역 있을 때 소대장이나 포반장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체력이 되게 저희보다 뒤처지면은 은근히 무시를 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 그것도 있다. 맞지. 배그만 높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육군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1.5km 달리기 그리고 이제 파고패기 윗몸 일으키기가 이제 올해까지로 이제 끝나. 그러면 내년 전반기부터는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 국민체력인증센터에 들어가서 거기서 체력 측정을 봐. 그 체력 측정을 하는데 거기서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야. 과목이 원래 아까 전에 3과목이었잖아.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시험 보는 거는 왕복 달리기, 그리고 이제 악력, 그리고 이제 유연성 테스트, 뭐 제자리 멀리 뛰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준비를 해야지. 좀 변화가 있구나. 변화가 있어. 그러면 실기 기준도 대학 들어봤고
면접이 진짜 이거는 근데 합격 기준이라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면접에서 좀 주로 어떤 질문들이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대답하면은 점수를 좀 딸 수 있을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건 있는 것 같아. 면접관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미리 고민을 해보면 나와. 이 사람이 우리 조직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를 평가를 하는 거잖아, 면접이라는 게. 그러면 군에 대한 일단 정보를 알아야겠지, 기본적인 거. 그리고 내 국가관, 안보관,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북한을 찬양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세상을 지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창인 군인이잖아. 그런 군인을 또 끌고 가는 게 우리 장교 부사관 간부들이잖아. 맞아. 그래. 합격입니다. 입대하시죠.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도 일단 이제 뭐 약간 뭐 팁이 아닌 팁을 준다고 하면 자기소개가 중요하고, 물론 이제 지원 동기가 제일 중요하겠지. 자기소개 지원 동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뭐 인성이나 아니면 이제 뭐 자라온 환경, 그리고 이제 본인 성격의 뭐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처럼 국가관, 안보관 이쪽으로 이제 그 뭐 대적관이라든지 지나온 역사 속의 뭐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개별 발표하고 토론이 있어. 면접에서? 개별 이제 어느 주제를 주면 그걸 작성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발표할 수 있는 1분 30초 동안 발표하는 시간을 줘. 그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6명이서 뭐 한 명이 이제 사회를 보고 어떤 주제를 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뭐 이런 형식의 이제 뭐 서로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해군하고 공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필기가 발표나고 이제 체력을 평가를 입대해서 봐. 그 필기시험만 보고 일단 필기시험 입대를 시켜? 합격하고 면접 보고? 면접까지 합격하면 입대를 해서 체력 평가를. 그럼 체력평가 누락되면은 탈락인가? 나와야 다시 나와야지.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어. 합격 경쟁률은 각 군별로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합격해서 입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관하는 또 애들이 여기서 합격해서 학교 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완전히 끝마치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임관이 목표가 되는 거야. 중간에 학교 가서 나오는 애들이 진짜 많대. 그러면은 학교 입학하기까지의 경쟁률. 이과이 아닌데. 왜 갑자기 사람을 부르냐? 이과이 아니야. 입교. 그러니까 경쟁률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군은 거진 이제 7대 8대 정도 되고, 여군은 두 자릿수가 넘어가지. 여군은 두 자릿수가 넘어가고. 영웅 경쟁이 훨씬 세구나. 그렇지. 인원을 또 적게 뽑는 반면에 지원자는 더 많으니까. 그러면 뭐 육군, 해군, 공군, 뭐 특전사 뭐 다 있었는데 해병대도 있고 그 중에 경쟁률이 제일 높은 거는? 특전부사관 여군. 여군이 1년에 한 번 뽑다 보니까 거기도 거진 한 80대 1 정도는 되는 거야. 10대 1. 그럼 제일 좀 항상 좀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거야. 해병대가 조금은 낮은 것 같아. 내가 군생활 할 때도 해병대가 이제 진급이 조금 제일 잘 안 됐던 것 같아. 내가 해병대 병사들은 그래도 인기가 많잖아. 이게 지원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부사관에 비하면은 좀 인기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 이러다가 내 해병대도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난 모르겠다. 근데 전역하고 나서 군 전역하고 나서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 오히려 대위 전역하고 부사관으로 또 전역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건 몰랐지. 장교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 진급이 돼야 되잖아. 대위는 몇 년까지, 뭐 소령은 뭐 45세까지 뭐 이런 기준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위에 진급이 안 되면 소령에서 전역하면 45세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안 되겠다 자기가 판단이 드는 애들은 대위에서 전역하고 다시 부사관으로 와. 부사관으로 와서 부사관으로서 다시 이제 근무하는데 중사로 이제 임관을 해. 대위로 전역을 하면 중사로 임관을 해. 일장일단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장교들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뭐 옮겨 다녀야 되고 뭐 진급 때문에 옮겨 다녀야 되고,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무 자체가 부대 전통성을 계승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대 내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사관이 이제 장기만 되면 진급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뭐 남들보다 뭐 몇 년 늦게 할 수는 있어도
진급에 대한 걱정은 없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대회에서 전역하고 나오는 거야. 그냥 사실 부사관은 그런 거.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이네요, 부사관. 그치. 네. 장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령까지 진급을 못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얘기를 해. 부사관들은 내가 정말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55세까지는 끝까지 가니까 그런 걱정은 없지. 그리고 또 군의 장점이 뭐야? 일단 집 걱정이 없잖아. 관세 나오니까. 요즘에 이제 다 민간에서 다 아파트 다 지어가지고 최소 24평에서 32평까지야. 와, 최소가 24평이요? 내 친동생도 이제 군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진짜 가보면 좋아. 진짜 잘 지어. 최고야. 연금이 일반 공무원들은 65세부터 나오지만 군인들 같은 경우에 군공무원은 55세부터 나와. 10년을 더 빨리 받아. 근데 55세 정년인 건 조금 왜요? 빠른 것 같아. 그래요? 요즘에 정년이 몇이죠? 60세가 다 넘지. 요즘 일반 기업들은 사실 60세가 웬만하면 넘지. 그 솔직히 55세면은 요새 한창이잖아. 그죠? 네. 동네에 그냥 조기축구에 가봐도 맞아. 형님들 진짜 잘 뛰셔. 에이스죠. 엄청 잘 뛰셔. 근데 이제 그 나이대가 되면 그런 게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금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돼. 생활의 안정감이 달라. 그렇지. 저 29인데 입대 가능할까요? 그게 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하고 남은 사람 32세까지. 그래. 3년 남았네. 일단 머리 깎고 마지막 촬영 하나 더 또 하자. 진로를 하나 정했다. 오케이. 그럼 다음 거 가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최종 합격 이후에 학교에 또 들어가게 이제 입교를 되는 해야지. 건가요? 입교를 해야지. 그래서 거기선 보통 어떤 생활을 주로 하는지. 육군 기준으로. 육군 기준으로. 육군 같은 경우는